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랑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산과 염기의 성질을 배웠지? 그럼 이게 산의 수용액인지 염기의 수용액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산의 세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염기를 세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 pH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시약과 pH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볼 건데, 일단 지시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지시약은 용액이 산성인지, 그 다음에 중성인지, 아무 액성이 없는지 중성인지, 그리고 염기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한 약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 용액의 액성 우리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 요즘엔 산염기 안 배우나? 그러면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이는 물질로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용액을 우리는 약간 약품이라고 생각합시다. 약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지시약이라고 해서, 일단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글자를 선생님이 좀 크게 갈게요.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빨간색으로 한번 볼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알아두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메틸 오렌지라는 게 있고,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해서 선생님이 확인을 하나 할게요. 네 번째. BTB 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BTS 아니야. BTB 용액입니다. 돌 던지지 마시고요. BTB 용액이라는 게 브롬티몰 블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는, 위에다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 산성, 그 다음에 중성. 중성은 리트머스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원래는 보라색인데요. 그 다음에 염기성인데, 이 리트머스 종이는 원래 무슨 색일 때? 푸른색일 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뭐를 만나게 되면? 산을 만나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붉은색 자체가 아니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산의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그럼 무슨 이온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인지. 그래서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면, 이 용액은 무조건 무슨 성이 돼? 산성이 되는 거고, 반대로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누구를 만나면? 염기를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어떻게 이걸 외웠냐면, 가을이면 하나만 외우면 돼. 가을이면 원래 푸르렀던 산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산을 만나면, 가을이면 푸른 산이 어떻게 돼? 붉게 물들죠. 붉게 물든다. 난 이렇게 외웠었어. 그래서 물든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뭐를 만나면? 산을 만나면 뭐로 변하는구나? 붉게 변하는구나. 그럼 반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를 만나면, 또 거꾸로 하면 염기를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하는구나? 푸른색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거, 이거 우리 옛날에 알칼리 금속 할 때도 한번 배웠었는데,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일 때는 무슨 색이냐? 무색이야. 산성일 때도 무색이야. 그리고 중성일 때도 무색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성이 되면? 염기성이 되면, 염기성일 때만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으로 변해서, 사실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체가 무색이기 때문에, 중성과 산성이 무색이기 때문에 이게 산성인지 중성인지는 사실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무슨 색만 확인할 수 있다? 염기성만 확인할 수 있다. 염기성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염기성을 주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고, 메틸오렌지는 염기성일 때는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야. 중성일 때도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야. 그리고 산성일 때만 무슨 색이 되냐면 붉은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중성과 염기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로 무슨 성? 산성일 때를 확인하는데, 이 메틸오렌지는 거의 안 나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자, 리트머스 종이는 실험적인 부분을 하나 나올 거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이라는 걸 확정할 때 보통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 자,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각각 제각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BTB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 BTB 용액이 산의 수용액이 만약에 수소이온이 들어서 산의 수용액이 되면, 자, 얘는 무슨 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으로 변하고, 자, 중성일 때 무슨 색이 돼? 녹색 또는 초록색이 되고요. 자, 무슨 성일 때? 염기성일 때는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푸른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시하게 색깔, 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리트머스 종이는 간단하게 가을이면 푸른 산은 붉게 변한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산을 만나면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고, 반대로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염기가 만나게 되면 푸른색으로 변한다. 자, 이렇게 한 줄을 딱 외워놓으면 리트머스 종이 간단하게 외울 수 있고,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슨 성을 확인할 때? 염기성을 확인할 때 무슨 색? 붉은색. 나머지는 무슨 색이다? 무색이다. 자, 외워주면 좋지만 메틸오렌지 굳이 선생님 3개나 외워야 되는데 이 4개를 언제 다 외워? 그럼 메틸오렌지 버리자. 버려. 괜찮아. 대신에 BTB 용액 꼭 알아야 돼. 자,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무슨 색? 노란색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BTB 용액에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입김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됩니까?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돼서 그게 산성이 되거든. 자, 그 다음 중성일 때는 무슨 색? 녹색이고. 자, 염기성일 때 무슨 색이 된다? 푸른색이 된다. 그래서 지시약, 리트머스,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BTB는 여러분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도 안 외우고 우리 어떻게 시험을 볼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시약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자, 우리가 이제 이온의 확인을 한번 볼 건데, 원래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책도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선생님은 지시약 색깔 변화를 확인하고 나서 하려고 자, 이게 뒤에서 했어요.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있어.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자,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 일단 푸른색 리트머스 종인데 여기서 질산칼륨이란 말이 나왔지. 질산칼륨. 질산칼륨. 자, 이 질산칼륨은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하고.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뭐의 역할? 전해질의 역할.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리트머스라는 얘기는 이 리트머스 종이가 뭐가 없어. 전류가 종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 놓으면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에 의해서 리트머스 종이 내에서 자, 뭐가 흐를 수 있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뭐의 역할이다?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묽은 염산. 자, 묽은 염산이면 HCl이죠. 자,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자, 요렇게 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자, 요 부분이 이제 무슨 색이 돼? 붉은색이 되겠죠. 왜냐면 자, 산의 수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그렇지. 붉은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딱 올려놓은 순간 적셔진 실 부분이 일단 무슨 색으로 변할 거고?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을 플러스극, 이쪽을 플러스극, 이쪽을 마이너스극으로 연결을 하면 우리 배웠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플러스극 쪽으로는 양이온이 끌려가고, 자, 마이너스극 쪽으로, 미안. 자, 플러스극 쪽으로는 무슨 이온이 끌려가고? 음이온이 끌려가고. 자,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무슨 이온이 끌려갑니까? 양이온이 끌려가면서 자, 뭐가 흐를 수 있다고 그랬어?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자, 전극을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 봅시다. 자, 지금 묽은 염산이 적신. 그럼 묽은 염산 속에는 자, 수소이온과 양이온이죠. 염화이온, 음이온이 녹아 있고, 자, 아까 얘기했지.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니까 여기 양이온, 칼륨이온, 질산이온, 음이온이니까 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양이온 2종류와 음이온 몇 종류? 2종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자, 플러스 극 쪽으로는 무슨 이온이 끌려간다고 그랬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자, 음이온이 끌려간다고 얘기했고, 자,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무슨 이온이 끌려간다고? 양이온이 끌려간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자, 음이온이 끌려가면은 일단 가정하는 거야. NO3 마이너스가 끌려가겠지. 그리고 Cl 마이너스도 끌려가겠지.
근데 얘네는 리트머스 종이 색깔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쪽은 색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나타나. 파란색이. 자, 그런데 자, 양이온은 무슨 이온이 끌려가? 수소 이온이 끌려가고 그다음에 칼륨 이온이 끌려가는데 자, 이 수소 이온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쪽이 무슨 색점이 붉은색 점이 이렇게 자, 붉은색 점이 무슨 쪽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붉은색 점이 또는 붉은색이 점차 무슨 극쪽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자, 이동하거나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은색,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화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은 양이온일 거고 그럼 양이온 중에서 수소이온과 칼륨이온이 있는데 아까 칼륨이온을 적셨을 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색깔이 안 변했는데 자,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렸더니 자, 마이너스 극쪽, 즉 양이온에 의해서 붉은색 점들 또는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했다는 얘기는 칼륨이온 말고 무슨 이온? 수소이온에 의해서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니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자, 산의 성질은 자, 무슨 이온에 의해서? 수소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자,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염기는 확인할 수 있어? 없지. 그러면 밑에 있는 실험을 하나 더 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자,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여기는 K 플러스하고 자, N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이온. 자, 아까 얘기했지. 얘네는 자, 리트머스 종이 내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얘네 때문에 리트머스 종이 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자, 뭐의 역할? 전해질의 역할이고 자,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자, 수산화나트륨 NaOH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턱 하고 올려놨네. 그랬더니 딱 올려놓은 순간 이 부분이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했고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자,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자, 마이너스 극쪽으로는 무슨 이온이? 양이온이. 자, 플러스 극쪽으로는 무슨 이온이? 음이온이 끌려갈 테니 자, 여기서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쪽으로 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도 플러스 극쪽으로 그리고 K 플러스는 자, 양이온인 K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나트륨 이온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양이온 두 종류, 음이온 두 종류가 각각 마이너스과 플러스로 끌려갔을 때 자, 지금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극쪽으로? 플러스 극쪽으로 무슨 색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더래. 그래서 자, 플러스 극쪽으로 자, 음이온이 이동했고 그 음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자, 여기가 무슨 색으로 변화? 푸른색으로 변화? 그러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했대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했대요. 또는 푸른색 점이 자,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질산이온과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자, 무슨 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치? 음이온에 의해서 염기성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질산이온은 그 전에 올려놔도 색깔 변화가 없었는데 자, 수산화 이온이 생기면서 무슨 변화가 생겼어? 색깔 변화가 생겼지. 그러면 여기서 염기의 성질은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자, 염기의 성질은 자, 무슨 이온? 음이온이 수산화 이온에 의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랑은 각각 산의 성질이 뭐 때문에 염기의 성질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실험이고 자, 대신에 중요한 건 문제에서는 자,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 자,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의 종류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의 종류를 각각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하나씩만 생각하지 말고 자, 양이온 두 종류, 음이온 두 종류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온을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산의 세기를 비교하는 게 pH가 있다고 그랬지. 자, pH 자, 소문자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 자, 이게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는 건데, 지수가 뭔지 알지?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는 건데 사실 이건 로그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로그를 굳이 써서 이걸 직접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어디 가서 계산할 거야? 화원에서 4단원 가서 계산할 거야. 지금은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그래도 자, 일단 pH, 자,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자, 간단히 나타낸 수치를 자, 우리는 자, pH라고 하며,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 자, 지금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간 게 몰농도인데 여러분들 몰 개념도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pH1은 자, 비교만 하실 줄 알면 돼요. 여기서는 pH1은 자, 농도가 자, 이게 마이너스 지수야.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0.1이라는 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pH2는 pH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거야. 자, pH2는 10의 마이너스 지수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여기 얼마? 0.01이 되는 거지. 그러면 pH의 숫자가 커지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지수가 커지니까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라고. 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그래서 자, pH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가 커지면 pH는 1만큼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론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면, 자,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 농도가 크면 pH는 작아지고, 자,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어떠하다? 강하다.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pH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 차? 그치, 10배 차가 생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 자, pH1은 0.1이 되는 거고, pH2는 0.01이 되는 거고, pH3은 0.001이 되는 거니까 pH1 차이가 생길 때마다 10분의 1씩 줄어들고, pH3이면 그럼 얼마? 그치, 100배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럼 pH1의 수소이온 농도가 pH3의 수소이온 농도보다 몇 배 크구나? 100배가 크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 차이가 날 때마다 각각 몇 배씩? 10배씩 차이가 생기는 거고, 자, pH가 낮을수록 자, 뭐의 세기가 세진다? 산의 세기가 세진다로 딱 정리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하나 잡을게. 자, pH는 1부터 14까지 봐요. 자,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pOH라는 것도 있어. 이거 이거 수산화이온 농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pH는 1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14까지 있는데 그 중앙이 얼마? 7이지. 그래서 pH 7이 되잖아? pH 7이다. 그럼 요게 딱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뭐야? 중성인 거야. 중성 용액. 그래서 어떤 용액의 pH가 7이다란 말이 나오면 이 용액은 무슨 용액이 돼? 중성 용액이 되고, 만약에 pH가 7보다 작으면 자, 요거는 중성, pH가 7보다 작아졌네? 아까 pH가 작을수록 산이라고 그랬지. 그럼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으면 이 용액은 뭐가 되는 거고? 산성 용액이 되는 거고, 자, 7보다 더 작아질수록 뭐가 되는 거야? 더 강한 산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pH가 뭐보다 크면, 자, 우리 색깔 진한 걸로 할까? 자, pH가 뭐보다 크면, 7보다 크면, pH가 7보다 크면, 그럼 7.1부터 7.2, 7.3, 7.4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8, 9, 10, 11 이렇게 갔을 때, 자, pH가 7보다 크면, 자, 무슨 성이 되는 거다? 염기성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pH 7, 그러면 pH 7보다 이렇게 쭉 커지니까 pH 14가 될수록 강염기가 되는 거고요. 자, pH가 얼마로? 자, pH가 1로 갔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강산이 되는 거고, 7을 넘어가면 여기는 뭐의 영역이 되는 거고? 산의 영역이 되는 거고, pH가 7을 넘어서 14까지가 되면, 자, 뭐의 영역이 된다? 염기의 영역이 되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뭐 제빵소다? 염기네. 하수구 세정대? 겁나 큰 염기성이네. 자, 토마토. 자,
달달하긴 하지만 여기도 산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 들어있네요. 탄산음료 마찬가지고 레몬. 여기서는 지금 레몬이 위액이 제일 크네. 왜냐면 위액이 HCl이거든. 자, 이게 묽은 염산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위액은 굉장히 강한 산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액. 자, 레몬은 pH 1보다는 좀 작지. 크지? pH 2 정도 되니까 이 레몬도 굉장히 강력한 산인데, 자, 우리가 이제 먹으면 굉장히 시잖아. 그래서 레몬 생으로 먹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지. 한번 먹으면 죽어요. 너무 셔서. 그래서 자, pH는 낮을수록 강산이고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이며 14에 가까울수록 더 강한 염기성이 되고 1에 가까울수록 더 강한 산성이 된다라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자, pH 1 차이는 농도 몇 배 차? 10배 차이며 pH가 클수록 산의 세기는 작아지니까 0.1, 0.01, 0.01로 각각 몇 배씩? 10배씩 차이가 생기는 게 바로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pH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산염기를 한번 볼 건데, 이산화탄소에 의한 해양 산성화. 자, 이산화탄소에 의한 해양 산성화. 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갈 때 생기는 문제. 자, 현재 인간 활동에 의해 화석연료가 연소하게 되면 그 연소 과정에서 연소 생성물 중에 이산화탄소가 나타나면서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만 해양의 산성화를 유발하는 원인도 된다. 그럼 해양 산성화가 어떻게 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생명체가 호흡을 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해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또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화산이 분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자,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또 인위적으로 발생한 산불 등에 의해서 발생한 자, 이산화탄소가 자, 해수에 녹아 들어가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녹아 들어갔대. 왜냐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자, 해수에 녹아서 해양의 산성화를 일으키면 자, 일단 간단하게 석회 생물들, 즉 조개라든가 뭐 전복이라든가 산호와 같은 자, 석회질을 몸체로 갖고 있는 또는 석회질을 껍질로 갖고 있는 석회 생물체들의 생장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석회 생물들이 멸종하거나 생장에 문제가 생기면 해양 생태계가 자, 크게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인간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자, 대기 중에서 자, 바닷물에 녹아요. 자, 방출되는 양보다 녹는 양이 더 많아. 그럼 바닷물 속에 녹은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해서 탄산을 형성을 하고, 자, 이렇게 생성된 탄산은 자, 바닷물 속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요. 자, 이렇게 산성 용액을 만나게 되면 자, 우리 앞에서 자, 자, 수소이온은 자, 탄산이온을 갖고 있는 또는 탄산수소이온을 갖고 있는 탄산염, 탄산수소염의 화합물과 반응을 해서 걔네를 녹이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발생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이런 바닷물 속의 수소이온은 산호나 조개류의 석회질 성분과 반응해서 탄산수소이온을 생성함으로써 산호나 조개가 석회질 껍데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자, 산호나 조개의 개체수가 감소해서 해양 생태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걸 우리가 화학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인 글자들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왜 산성이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볼 거야. 자, CO2. 자,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대기 중에서 일부 물에 녹아 들어가면 자, 물에 녹은 일부 이산화탄소는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H2CO3라고 하는 탄산이라는 걸 만들어. 자, 뭐를 만들어? 탄산이라는 걸 만들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지. 그럼 이게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자,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니 자, 수용액 바닷물 속에 H2CO3 탄산의 농도도 어떻게 돼? 탄산의 농도도 증가할 거고. 그럼 이 탄산이 자, CH2CO3가 자, H 플러스와 자, HCO3 마이너스. 자, 이렇게 뭐 돼? 이온화되고, 자, 이렇게 이온화된 수소이온에 의해서 자, 이게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거든.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거든. 자,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해양이 뭐가 일어나? 산성화가 일어나고. 자, 이런 해양의 산성화, 수소이온은, 자, 우리 반응식 아까 봤지? 자, 수소이온은, 자, CaCO3를 녹여. 얘랑 반응해서 녹여서, 자, 석회 생물체에, 자, 몸체 형성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석회 생물체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그럼 이렇게 몸체 형성을 방해하거나 생장을 방해하게 되면, 자, 이런 산호, 뭐 조개와 같은 생물의 생태계에,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제 해양 전반에 의한 생태계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산호, 조개 생물의, 자, 소 같은 석회 생물체의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자,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해양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우리는, 자, 이런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억제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 억제는 결국 해양 산성화를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식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니까 요 두 식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자, 산성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자, 수용액 속에 또는 해수 속에 수소이온수를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